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96만 1000여 명의 우리 고성동 TV 구독자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국회 행사를 비교적 많이 진행도 하고 해본 편인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VIP 인사 같은 거 다 생략하고 바로 본론에 들어가는 우리 이준배 작가의 스타일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저는 한 40년 정치평론 하면서 가끔 저를 소개하는 글을 써야 될 때가 있는데 뭐 어디 취직하려고 프로필 써본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를 소개해야 될 글을 넣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대통령 만들기, 국회의원 만들기 이렇게 쓰곤 했어요. 제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괜찮은 사람 찾아서 좀 교육도 시키고 또 이미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 가면 대통령 만들고 국회의원 가면 국회의원 만들고 제가 한 40년 그걸 해왔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을 찾아서 다녔던 셈인데 제가 근년에 이제 내년 총선이 다가오니까 올해 내내 사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디 물건 좀 없나 그러고서 찾아다닌 셈입니다. 오랜만에 물건 같은 물건 하나 발견을 해내서 제가 최민호한테 졸랐습니다. 야, 네 밑에 있는 거 이준배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키워보자. 최민호 시장은 저랑 친구라서 제가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 최민호가 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우리 둘이서 합의 보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준배 전 부시장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하고 최민호가 이제 한번 키워보자고 작당을 한 이준배의 북 콘서트 또 토크쇼의 주인공이기도 하니까 저자로서의 인사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준배입니다. 가을하고 겨울의 중간에 있는 날입니다. 보통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붑니다.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가을바람이 불는 이유는 나무에 있는 물을 이제 땅으로 내리는 그런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겨울을 날 동안 얼어 죽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바람이 그런 바람이 또 봄에 되면 또 붑니다. 땅 아래에 있는 물을 나무로 이제 올리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 바람은 나무에 쌀을 틔우고 또 꽃을 맺고 또 열매를 열게 한다고 합니다. 이 바람이 자연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런 토크 콘서트를 하는 이유는 내년에 그 바람을 저의 바람으로 만들고 그 바람이 세종 시민들에게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바람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보통은 일기가 불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이사할 때 비 오고 눈 오면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떠올라서요. 오시는 길이 좀 불편하셨었더라도 오늘 저에게 굉장히 좋은 바람과 또 비의 기운을 제가 안고 여러분들과 함께 큰 길을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이렇게 가는데 기꺼이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 박사님하고 저 왜 이준배를 우리 박사님이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제 모습을 보여주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책 제목이 박과 이름과 사랑과 그렇죠? 네. 제목이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저 제목은 뭐자 이제 전문적으로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 이 밥값도 못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랑값도 못하는 것들 비켜라 이런 뜻이거든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길래 저는 도전적이지 뭐. 예,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저는 뭐 그런 해석의 의미로 이렇게 책 제목을 정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개인이 어떻게 하면 밥값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여기 여의도잖아. 국회의원 빼지라고 의소되는 것들이 한 300명쯤 있어요. 예. 그 중에 밥값하는 것들이 몇이나 돼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그러네요. 근데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하여튼 밥값은 기본인 것 같고요. 결국은 밥값이든 이름값이든 사람값이 근간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로 책 제목을 정했습니다. 무겁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먹고 사는데 충실했다는 뜻 같아요. 예. 근데 앞으로는 이 개인의 범위를 넘어서 뭔가 대한민국과 공적 역할을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런 뜻 같습니다. 예, 아유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따지고 보면 얼마나 이것들이 개판이었으면 내가 나서겠다고 했겠냐.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이준배가 생각하는 그 진단하는 여의도 정치 우선 좀 진단 좀 해주세요. 아니 이게 잘 돌아가면은 뭐하러 여기 또 이 드론 판에 끼어들려고 제가 진단하기로는 우리 박사님이 이렇게 유명해지시는 것 자체가 국회가 뭘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놀고 잘 지낼 수 있어요. 굉장히 좀 즐거운 삶을 사실 수 있는데 오히려 늘 유튜브 여러분 뭐 굉장히 유명하신 거 아시죠? 100만 유튜버이시니까. 근데 우리 박사님이 굉장히 바쁘신 거 보면 그만큼 국회가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요즘 또 화도 많이 내시고요. 화 많이 나죠. 아니 이재명이 보면 화 안 나요? 아니 저기 뭐야 김의겸이니 뭐 최가공이니 이런 것들 보면 화 안 나세요? 조국이 보면 화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화내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가 우리 박사님 같은 분이 이제 국회에 조금 더 비판보다는 가치를 부여해주고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안 할까 이런 이제 평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우리 박사님 평론이 굉장히 촌철살인하는 평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면서 평론을 하고 계셔서 내년에는 아주 긍정적인 평론으로 좀 바뀔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미력 하나만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정치라고 하는 게 공적 영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주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예전에 한 30년 벌써 됐나요? 이건희 삼성 회장이 그 말 한마디를 제대로 잘했다가 아주 정치판 괘씸죄 때문에 수십 년 고생했어요. 뭐냐면 기업은 2류인데 우리 사회는 3류고 정치는 4류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고생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정치 평론하는 사람으로서 이건희 회장의 그 말은 매우 잘못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기업이 뭔가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할 때 그 기업의 환경, 룰, 기업이 지켜야 될 룰이나 환경이 있잖아요. 그거를 결정하는 데가 어디예요? 정치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그 개인과 사회와 이 여러 단체들이 활동을 할 때 그 뭔가 기본적인 룰과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주는 데가 정치란 말이에요. 공적 영역이거든. 그런데 만약에 정치가 사류라고 쳐. 그럼 사류가 만들어낸 룰과 그 환경이 그게 2류, 3류가 될 수 있어요? 사류가 만들면 5류밖에 안 되는 거야. 거기서 노는 기업이 어떻게 2류가 되냐고 6류 되고 7류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사회가 선진국이 되려면 한 사회가 선진 사회가 되려면 제일 먼저 선진화돼야 되는 게 정치 영역이에요. 공적 결정을 하는 정치가 먼저 개선되고 개혁되고 선진화돼야 비로소 우리 사회 전체가 선진화될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 순서가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소리 했겠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사회가 지금 3만 불에서 3만 5천 불 사이로 지금 한 10년째 헤매면서 허구한 날 무슨 해외 터미널이나 날 이상한 뉴스들을 양산하면서 정치가 지금 퇴행하고 있잖아요. 계속 후퇴하고 있잖아.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진출국가를 향해서 정말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녀도 대한민국이 진짜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 정치를 먼저 개혁하고 혁신해서 인류를 만들어야 우리 사회가 인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소신이에요. 정치평론가의 제 소신이에요. 그런 공적 영역을 정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 보면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실력도 좋고 제일 정직하고 제일 훌륭한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 거꾸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준배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 같습니까? 네. 정치판에 넣어야 되잖아요. 제일 그 근면하고 그리고 사적 이익보다는 공적 이익을 앞장세우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정치판에 입문하겠다고 명함 만들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본인한테 물어봅시다. 본인은 과연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한 25년 기업을 경영을 하고 지금 이제 우리 박사님 옆에 정치라고 하는 아주 낯선 그런 단어 또 그런 영역 안에 이제 제가 생태계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기업을 하면서 늘 이제 정치인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손을 잡고 기업인은 애국인이다, 애국자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도대체 저분들은 왜 나한테 그렇게 애국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애국자다운 그런 대우를 하지 않을까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이제 최민호 시장님, 우리 박사님 친구분이신 최민호 시장님을 모시고 행정에서 1년 남짓이 이렇게 행정을 하면서 느껴서 제가 왜 그런지를 알게 됐는데요. 보통 보면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위기에는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기업인은 애국자다 이런 말을 이제 던지는데요. 결국은 위기는 그들이 만듭니다. 그리고 혁신을 방해하는 건 그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애국자가 범죄자가 되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은 아침에 직원들 급여를 주고 또 점심이면 세금을 내고 저녁이면 은행에 이자를 냅니다. 자정이면 협력업체 결제를 해줘야 되고 또 아침이면 회사를 위해서 영업을 나가야 됩니다. 하루 종일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누군가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만 잘못하면 바로 교도소 갑니다. 그게 애국자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과연 기업인들을 그렇게 대접하거나 경제의 주체인 기업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과연 그 정치라는 공적 역할을 맡을 자격이 되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거의 주저없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들으셨죠? 이제 제가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검증. 원래 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가 더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우리 이준배 작가의 사모님 부인 와 계신가요?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답변 잘하셔야 돼요. 지금 96만 1000명이 보고 있어요. 네. 자격이 있어요? 정치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 이준배? 자격 있습니다. 증거를 대주세요. 글쎄요, 증거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없고요. 예. 그동안 제 배우자인 이준배 씨가 걸어온 길은 그동안 이제 밥값을 했고 이름값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랑값을 하기 위해서 정치 쪽으로 가시겠다고 하니 제가 옆에서 정말 많이 돕고 같이 격려하고 하겠습니다. 아, 그래. 처음에 만나신 게 언제예요? 저희요? 좀 일찍 만나신 것 같아요. 저희 87년도에 몇 살 만났어요. 때? 20살 때. 20살? 네. 이준배 몇 살? 저도 20살이요. 20살, 20살? 그 애들이 뭘. 알겠어요. 뭐, 콩깍지라는 거는 그때 다 씹은 거지. 근데, 우리 책을 보고 또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고졸이잖아요. 그때 고졸인 줄 알았잖아요. 네,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학년은 중졸? 네, 아니요, 저요. 네. 네. 같습니다. 아, 그럼 두 분 다 고졸이에요? 그럼 학년이 전혀 문제가 안 되겠네? 네. 근데 우리 사회는 학력사회라서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이거 박벌이나 하겠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집에서 반대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요. 네. 너무 어린 나이에 만나다 보니까 어. 반대를 했었어요. 이준배 씨를 만나고 저희 남편을 보고 엄마가 네. 반대를 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너무나 당당했고 패기가 넘쳤습니다. 아. 그 20살이었지만 그럼 그때 우리 미래의 장모님 처음 만났던 날 우리 이준배가 그 부모한테 뭐라고 그랬을까? 글쎄, 그때 뭐라고 그랬을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저 하나 책임지는 건 나 이렇게 패기 있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바로 결혼하셨어요? 저희 20살에 결혼한 건 아니고요. 한 3년 연애했습니다. 3년 23 살에? 연애하고 근데 쭉 살아보니까 적어도 밥값, 이름값은 했다 평가하셨는데 이게 사람값은 좀 다르거든요. 정치 처음 해보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일단은 처음에는 저도 그 길을 꼭 가야 되나 또 걱정도 되고 많이 됐어요. 그랬는데 본인이 또 가신다고 하고 또 가면 잘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보기에 믿음이 갑니다. 좋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제 선거 나가면 여기 후보잖아요. 후보 몫은 49%. 그 안에 후보 부인 몫은 52%. 그 감당할 자신이나 지금 있는 거예요. 51%나 뭘 잘 모르고 지금 그러게요. 네, 51%예요. 그래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도 와 있어요? 네. 좀 불러주실래요? 도연아, 이슬아, 그리고 네. 또 저희 이제 딸이 올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사이도 다 같이 나와주실래요?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이준배 전 부시장님의 아들, 첫째 아들인 이도현입니다. 첫째 아들. 네. 나이 저희 올해 34입니다. 34. 네. 뭐 해요? 저 지금 회사 네. 결혼은. 결혼했어요. 그래요? 그럼 먼저 간 거예요? 네, 동생이 먼저. 자, 그 동생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슬이라고 합니다. 네, 외자예요. 이슬. 이슬. 네. 이름 마음에 들어요? 네. 올해 결혼했다고요? 네. 몇 살이세요? 저 33이요. 33. 오빠보다 먼저 간 데 대해서는 전혀 지가 능력이 안 돼서 안 되는 그러면 이제 3위.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배 전 부시장님의 사위 김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 그 저기 이게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니까 먼저 여쭤볼게요.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저 장인이 이준배. 유머러스 하시고 유머러스 하시는데 그 리더십이 있으셨습니다. 카리스마가 굉장하셨어요. 그 처음 만나는 사이 후보자한테도 그렇게 좀 이런 거 했다. 아니 같이 동문수학을 했습니다. 아 무슨 동문? 서울대학교 말해주지. 네. 사실은 우리 저 사이가요. 저랑 그 서울대학교에서 AMP 과정을 같이 했어요. 아니 고졸이라면 무슨 소리?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사이 되기 전에 그때부터 서로 알고 있었던 사이입니다. 예. 알고 있던 사이여서 사이 됐어요. 그럼 우리 따님은 뭐 일하세요? 아니면 그냥 전업주부 하세요? 저 약간 반반인데 아. 재택근무하고 있어요. 아 어떤 일을 하세요? 어느 쪽 일 하세요? 회사 이름 얘기 안 해요? 저 스타트업 투자. 스타트업 투자 그러시구나. 뭔가 굉장히 그 엄청 좋은 일 같은데. 따님으로서 대한민국의 33살의 여성으로서 그 아빠 이준배 어떤 사람? 저희 아빠 되게 가정적이시고 되게 좋으세요. 아니 가정적이고 좋은 사람인 건 알겠어요. 그럼 왜 적창을 하려고 그러냐고. 진짜 잘할 것 같으냐. 그런 거. 큰가요? 별로 없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말주량이 없어가지고 이런 자리가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럼 이런 거 모두 예고하고 하나? 저희 자, 그리고 우리 아들이. 아니, 지금 이거 중요한 그 시점이에요. 우리 저 국민들한테 정치인으로 이제 데뷔하는데, 네. 뭐 잘할 거라고만 얘기하고, 왜 잘할 거라고는 아무도 얘기 안 하면 곤란하지. 한번 해주세요. 제가 저희 아버님께서 어릴 때부터 말씀하셨던 게 정직해라. 정직해. 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일단은 네, 아. 정직하라고만 정직하게 살아라. 예. 지금까지 거짓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은 살아오면서. 있어요, 없어요? 선의의 거짓말. 아니, 예, 맞습니다. 있잖아. 정직하라고 했는데 거짓말하고 살았다고? 그 거짓말하면서 살진 않았고 어. 필요에 의해서 조금 남에게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아버지는 정직을 늘 우리한테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셨다. 저희 국민들이 이제 국회의원이나 정치계에 있는 분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제 생각에 정직한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예, 자격은 충분하다고. 뭐 이재명이 떠올리면서 그런 얘기 하는데 저보다 다른 건 몰라도 정직을 해야지 정직. 그렇다고. 사위는 어떻게 저 우리 장인어른 정치하시면 잘하실 거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생각하는 저희 장인어른이 그동안 책 제목처럼 밥값은 충분히 잘 해주셨던 것 같고 이름값도 굉장히 잘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봐온 장인어른께서는 일단 했던 말은 지키시는 분 같은 이제 사람값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이렇게 평가받아 보니까 어때요? 네, 박사님이 참 짓궂으십니다. 예, 사실은 뭐 가족들 앞에서 사실은 제가 이런 용기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사실 이렇게 깊이 있게 네. 속마음을 드러내는 상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참 못됐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가족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또 가야 될 길이 가족들의 도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니까요. 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저기 선거 나가게 되면 선거운동 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네.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어떤 선거? 춤이랑 노래랑 잠깐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 사위는 어떻게 선거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같이 쳐요? 뒤에서 더 빛날 수 있도록. 자, 우리 아들. 저도 춤을 함께 하도록 운명 공동체니까 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 여자친구 있습니다. 아, 그걸 같이 해야지. 네, 오늘 그 일 때문에 못 오긴 했는데 네. 예, 다음에 선거운동 때 꼭 참여시키고 사실 우리 이 저자를 보면 이런 장성한 아들, 딸이 있고 사위까지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저도 오늘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찍 결혼해가지고 뭐가 하여튼 일찍 해야 되는구나. 예. 20살에 만나서 23살에 결혼하고 애들 다다닥 놓고 그리고 밥값 이런 거 잽싸게 해치우고 그리고 나서 사람 값으로 승부하고 그래요.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아주 즐겁고 행복이 넘치는 이런 우리 이준배님의 가족들한테 경의의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또 기념비적인 일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엑셀러레이터. 네. 이게 영어이기 때문에 제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엑셀러레이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기업들 발굴해서 투자하고 교육을 통해서 그 창업기업들의 성장을 가속화시켜준다라는 의미로 이제 엑셀러레이터 이렇게 부릅니다. 흔히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엑셀 밟아할 때 네. 엑셀입니다. 예, 이게 맞습니다. 원래는 엑셀러레이터래요. 근데 엑셀러레이터 밟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미 미신하잖아. 엑셀 밟아야 되는데 그걸 가속화시켜주는 거. 그 일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하셨고, 그리고 1호 무슨 자격증도 있고 뭐 그러신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에 이제 2015년도에 이제 네. 법이 이제 입법이 돼서 17년도에 우리나라 엑셀러레이터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 아마 우리나라에 4개의 엑셀러레이터가 초기에 엑셀러레이터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창업했던 엑셀러레이터 기업이 1호 엑셀러레이터로 등록이 되고, 그리고 제가 초대 엑셀러레이터 협회 회장을 역임을 하고 지금 현재 이제 명예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벤처 산업의 뭐 김대중 정권 네. 때부터 막 할 때 많이 했던 용어 중에 하나가 인큐베이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벤처 창업하는 과정을 잘 관리해준다 이런 예. 뜻인데, 예. 그것하고 이 엑셀러레이팅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인큐베이션은 컨설팅이나 교육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엑셀러레이터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를 합니다. 초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투자를 하는 그런 이제 전문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를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있어요. 돈이 많으셨는데. 예, 저도 이제 기업을 했으니까요. 예, 창업 기업들, 저처럼 창업한 기업들에게 투자할 만한 그런 여건은 그래서 자기 돈으로 네. 투자까지 해가면서 벤처 기업을 키우는 일. 예, 그래서 리스크 테이킹을 같이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했는데 벤처가 망하면 자기 투자금 날리는 거고. 그렇죠. 투자라는 개념이 그렇죠. 예, 그런 책임도 같이 담보가 돼 있고. 다행히 성공하면은 좀 이익금도 예, 서로 쉐어하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려면 먼저 그 정도 투자를 할 정도의 여유를 먼저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확보를 해요? 되게 뭐 그거는 이제 저는 초기에는 이제 제가 창업을 해서 기업을 운영을 했으니까 기업가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창업 기업들하고 같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펀드를 많이 만듭니다. 공공 펀드도 만들고 민간에서 개인 투자조합이라는 조합을 통해서도 펀드레이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그러니까 수신행위만 못할 뿐이지 이 투자금을 펀딩을 받아서 일반인들한테 그거를 이제 또 창업기업한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자기 자본만 가지고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김대중 정권, YS 정권 때부터 이제 시작된 이 벤처 1세대를 좀 아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 이런 것까지는 정말 고생하면서 막 밤새워가면서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지점에 가서 딱 막혀요. 그게 어느 지점에서 막히냐면 투자 부분에서 막혀요. 예. 이게 자기가 밤새워서 무슨 연구개발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이거를 기업을 공장을 세우고 뭘 하려고 그러면은 금융권에 뭘 투자를 받고 펀드에 투자를 받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 좌절하는 벤처 기업들이 많고 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대기업들이 슬며시 다 가가지고 나한테는 어디 있어? 그게 그거 하다가 위험하면 폐가망신당해. 이래가지고서 헐값으로 사가는 경우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예. 그런 거를 엑셀러레이팅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데요. 창업을 하고 나면 계속 돈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니까. 서비스든 제품이든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때 또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생산이나 그렇죠. 요 구간을 죽음의 계곡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계곡을 못 넘고 죽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그거를 잘 넘어서 소위 이제 진화의 바다, 달인의 바다에 무한 경쟁을 위한 준비를 시키는 게 이제 엑셀러레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엑셀러레이팅이 없을 때예요. 없을 때는 요 이제 그 죽음의 바다 이거를 혼자서 건너기 힘드니까 당시에 정부에서 뭘 갖고 가교처럼 놔줬냐면 기보 신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기술 보증 신용부. 근데 이것들이 가면 집 담보 내버려. 맞아요. 기술 보고 투자해달라고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공기업인데 가서 이런 기술 갖고 벤처 하려고 그러니까 2억만 투자해 주세요 그러면은 집 담보 갖고. 그렇지.
그때는 이제 기부나 신부는 초기 단계에서는 투자를 전혀 안 했어요. 예, 돈장사거나 예, 어느 정도 기업이 성장해야 보증서 발급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꽃도 피기 전에 그냥 시들어버리는 벤처들이 많아서 예. 그걸 잘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그 계곡을 넘게끔 해줘야지만이 우리 같은 통상 전문 국가가 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렇죠. 거기에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이준배 작가가 한 그 엑셀러레이팅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그 본질적으로 사회적 기업, 공적 기업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반민 반복이 그렇죠. 필요해요. 예. 국가가 하거나 사회가 공동으로 감당해야 될 일을 민간이 한 거죠. 개인이 한 거죠. 그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박수는 좀 쳐주세요. 그래서 엑셀러레이팅 협회에서 초대회장 하시고 네.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네. 지금은 이제 제가 임기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예,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서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지금 이제 새로운 회장님께서 잘 이제 엑셀러레이터 협회를 더 훌륭한 분이 나타나서 밀려이 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분 여기 와 계세요. 네, 아마 와 있을 겁니다. 좀 모셔보겠습니다. 네, 우리 신진호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 초대와 2대 회장을 맡으셨고 네. 제가 지금 3대 회장을 네. 맡고 있는 협회장 신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부터 더 훌륭해 들리세요. 엑셀러레이팅 지금 협회 현황은 어떠세요? 협회 현황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네. 사실은 이준배 전 지금 명예회장님이신데 이준배 회장님을 제가 처음 만난 게 언제냐면 네. 2017년 상반기에 네. 엑셀러레이터가 등록제가 실시가 되었는데 많이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한 10개 정도가 등록이 됐을 때 중기부에서 간담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엑셀러레이터 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초기 그 창업자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이제 지원하고 육성하는 업이고 지금 뭐 돈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엑셀러레이터들이 사실 돈이 이렇게 많이 없어요. 막 조달을 하는 조금은 있죠. 조금은 있지만 되게 힘듭니다. 그 힘들기 때문에 협회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그때 관상 이렇게 제가 딱 보니까 관상을 봐요? 관상 못 보지만 딱 보니까 아니 엑셀러레이팅 횡설수설. 관상을 봐야 돼요. 관상 봐야 돼. 그러니까 관상 봐야 되는데. 그 투자를 하려면 그 그렇지. 창업자의 얼굴을 봐야 되니까. 네. 근데 거기 관상을 쭉 보니까 협회장을 하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어떤 저 끝에 앉아가지고 이준배 관상 그때 봤을 때 이준배 관상은 어땠어요? 굉장히 저 끝에 앉았는데 후광이 막 비치면서 그래서 저분이야말로 초대 협회장에 어울리는 제가 분이다. 말씀 잘하셔야 돼요. 이게 자꾸 국경령 당 쪽으로. 아니 이건 진심이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바이기 때문에 후광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우라가 느껴졌다. 아우라가. 이러면은 굉장히 저 당론이 수준 높은 당론이 아우라가 느껴졌다. 그 다른 건가요? 후광이 느껴졌다 그러면 이상한 데로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초대 회장으로 제가 추대를 그러면은 엑셀러레이팅 협회의 실제 그 실권자는 3대 회장이시고 여기 얹혀서 일일대 간판 역할을 하셨고 그렇다는 뜻이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일정 맞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 덕분에 우리 초대와 2대 회장님을 맡아주시면서 그 열악했던 그 10개 정도에 불과했던 엑셀러레이터 등록사가 지금 현재는 450여 개. 오, 대단하시네. 네. 그 초창기에 개척을 했던 파이오니어죠. 그 개척했던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정치권에 입문을 하셔도 굉장히 적합하다. 그래요? 네. 우리 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쭉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팅 할 때 보면은 될 것 같은 벤처 창업 회사를 찾잖아요. 네. 그러면 저거를 이 죽음의 바다를 건너게 해갖고서 이 서바이벌 시키는 그 엄청난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그냥 좀 가능성 있는 씨앗이야. 정치판에서는 이 죽음의 바다를 건너야 돼. 야, 저걸 내가 어떻게 해주지? 엑셀러레이팅 하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한 40년간 엑셀러레이팅 했던 것 같아. 그 정치를 잘할
거다라고 이제 우리 같이 엑셀러레이팅 협회를 하면서 느끼셨다고 그러는데 이준배 작가한테 어떤 정치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까 그 가족분들도 오셔가지고 네. 그 밥값하고 이름값은 했다. 그러니까 뭐 이준배 출판 기념이라고 자신 있게 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준배가 누군지도 모를 수도 있는데 자신 있게 이름값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값에 대한 부분이 저는 어떻게 해야 사람값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사람다운 정치를 하겠다는 뜻인가? 제가 책은 못 읽어봤지만 예. 정말 사람다운 우리 그 국민들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그런 정치인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되신다면? 네. 우리 저 회장님이 책은 못 읽어봤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출판기념회 토크에 나오는 책도 안 읽고 책을 안 주셨어요. 불성실하게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책이 조금 전에 나왔어요. 책을 안 주셔가지고 제가 현장에 와서 저도 책을 봤어요. 저도 책은 못 읽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출판기념회 토크쇼 날짜 딱 정해놓고 여기 국회 방 하나 딱 얻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맞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출판기념회 토크쇼 하기 전에 책이 오긴 왔어. 예. 책 한번 주세요. 이게 또 책도 좀 흔들어 드려야 돼 가끔씩. 어휴 잘생겼네. 밥값, 이름값, 사람값. 아미고 회원들이 보셔야 돼요. 네, 지금 우리 고정TV 96만 구독자들이 함께 하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 이준배 작가를 위해서 딱 한 말씀. 이 사람 이 대목에서 좀 주목해달라 한 말씀 하신다.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이준배 명예회장님, 우리 협회는 명예회장님이고 저자이신데 이준배 저자께서 걸어오신 길이 기업인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또 이제 경제부시장을 하셨으니까 행정가도 하신 거죠. 예. 근데 저희 그 창업자를 올바르게 이끌어내는 엑셀러레이터 쪽에 좀 많이 하셨는데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정치인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뭐 경험도 없고 만약에 이제 정치인이 되신다면 아마 최초로 기업, 초기 스타트업, 그러니까 혁신 기업을 이해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잘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유일한 그런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목해달라.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생각난 즉흥 질문에도 쥐어짜듯이 잘 하시는데 우리 회장님의 마지막 말씀은 저도 한두 가지 좀 보태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민생이다라고 하는 말은 다들 썼는데 이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이건 하수 정치고 30년 후, 50년 후, 100년 후에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것까지를 미리 기획하고 계획하고 털을 놔주는 게 이제 고수 정치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후손들까지를 생각하면서 미래 먹거리의 토대를 만들어 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포철, 고속도로 이런 게 다 수십 년 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 엑셀러레이팅 협회 활동을 하면서 기업 그것도 벤처 그러니까 벤처라고 하는 건 미래 산업이라는 뜻입니다. 미래 산업,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서 가능성 있는 산업들이 서바이벌 될 때까지 가교 역할을 해주겠다. 같이 프렌드십 가지고 같이 가주겠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정치의 본령에 해당되는 그 일을 우리 이준배 작가가 정치판에 들어올 경우에 감당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갖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회장님이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 번만 더 모신다면 어느 분 모시겠어요? 저와 함께 책 안에서 제 밥값 이름값을 해왔던 그 순간을 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제가 1999년도에 창업했거든요. IMF 지나고 어려운 시기에 했고 그때 초기 창업을 하고 나서 뭔가 공장을 좀 더 규모의 성장을 위한 스케일업하는 단계에서 어디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으니까 결국에 은행에 가서 은행에 도움을 좀 청해야 되는데 제가 가진 게 너무 열악하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중에 있는 모든 은행을 다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이제 기업은행을 저희가 갔었는데 그 기업은행에서 지점장님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분을 뵙고 어쨌든 제 창업의 규모의 성장을 도와준 것까지는 그냥
편리한 얘기인데 굉장히 편리한 얘기인데 네. 이분을 한 20년 만에 또 만난 거예요. 아. 제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시장 돼서. 예. 긴 2년의 시간을 지나서 또 뵙게 됐는데 네. 이렇게 성장한 저를 보고 굉장히 감격스럽게 생각하시면서 그때 대출할 때 그 느낌, 그 마음 그대로 성장을 해줘서 고맙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도 또 함께 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그거를 좀 보시죠. 네,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업은행에서 30년, 2008년도에 정년을 하고요. 본부장까지 했습니다. 하고 기업체의 스카웃이 돼서 월급쟁이 한 7, 8년 했습니다만은 기업이 어렵게 돼가지고 제가 기업을 직접 창업을 해서 오늘 해서 이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해서 식약처 환경 일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이분들 아달리트 박경 부전의 회장으로서의 외곽적인 일을 맡고요. 아울러서 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전국 협회장을 또 맡고 있는 박종원이라고 합니다. 창업했을 때 아주 젊었을 때 청년 기업가 창업 활동을 하는 그때 백방으로 노력했는데도 이 투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투자라기보다 융자 받을 수가 없어서 그렇죠? 대출을 대출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죽게 아니면 까무라치기 신용으로 찾아갔던 중소기업의 지점장이었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새파란 젊은이한테 뭐 돈을 빌려줬대요? 글쎄, 하여튼 그때 만났을 때의 어떤 느낌이 그렇습니다. 용자의 어떤 진행 부분의 어떤 판단 사항은 단순히 담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의지와 또 은행원들 되기 전에는 은행도 교육을 좀 시키는 게 있어요. 네. 관상도 봅니다. 관상이.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 교육 시간에 교육을 다 시킵니다. 그렇구나. 대표적인 곳이 관상으로서 채용해서 임원까지 등재시키는 곳이 삼성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삼성에서 그걸 하시는 분이 와서 가입까지 하는데 그거와의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회사에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업종이 과연 앞으로 좀 할 것인가 그러면서 공장을 그때 지으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아마 1,100 평인가 기억이 납니다. 1,300평. 그래가지고 이 처음에 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신조가 있습니다. 오게 되면은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도와줘야지 있는 사람 도와주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을 늘상 하고 있었고 실무를 그런 놈을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현장을 가서 한 4개월여 동안 고민을 하고 하는데 참 걸림돌이 참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만은 꼭 해주겠노라는 의지를 생기는 게 참으로 너무 성실했고 너무 의지가 강했어요. 가끔은 눈물도 보였고 내일 같았고 내 막내 동생 같기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부에 심사를 하는 부서를 열심히도 다녔고 그 부분을 통과시켜서 아마 그때 한 10억인가 해가지고 공장을 준공을 시켜서 재를 끌어안고 준공식 날 축사를 하고 2시간을 나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중배 전 부시장이고 저자입니다. 새롭습니다. 근데 보통 정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액수가 정해져 있죠. 다 정해져 그게 있습니다. 그때는 얼마까지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은 본인의 기업체의 신용대 때라서 전부 틀립니다. 근데 본부 승인상이었습니다. 근데 또 본인이 또 운이 참 좋았던 게 내가 승인을 그렇게 올려가면서 욕을 먹어서 올렸지만은 또 마침 심사부장이 제 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해준다 그래도 내 얼굴 나를 보고 해. 잘못됐을 경우에는 제가 처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준배가 그때 잘못됐으면은 그때 못 벗었겠네. 뭐까지 모르겠지만 지점장 올라오기는 상당히 힘들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배팅 하신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아찔하신가 봐요, 지금. 확실히 있으면요. 반드시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관상도 본다는 말씀까지 하셨지만 또 눈물을 보였다. 이준배가 그때 청년 사업가가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기업은행 지점장의 자리까지 걸고 정말 올 배팅 할 정도라면 뭔가 우리 지점장님을 마음을 크게 움직인 뭔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진행하면서 네. 저한테 주는 의미가 예. 저는 어린 나이에 저렇게 한다고 해서 참 배포가 크다. 거기다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왔는데 농협을 그 막는면에 들렀고 하나은행을 들렀고 전은행을 들렀는데 마지막이야. 여기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모든 은행을 찾아다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인데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마지막으로 품 안에 들어오는 새를 제가 버리기는 어렵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원래 제 신규도 네. 포기는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네. 가끔 뭐 실패는 하지만 포기는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해봤더니 결론적으로 봐서 하게 되면 내가 봐서는 해줘도 무방하겠다. 그래서 친구한테도 내 직을 걸 테니 책임 좀 내줘.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뭐 소주를 사줬으면 하여튼 뭐 그래서 통과돼서 공장을 준공케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말씀을 들으면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도 그렇고 이 이준배라는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수단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본인이 평상시에 살아나왔던 인생관이 그렇게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세월이 흘러서 또 같은 지역에서 나와서 우연히 또 이런 자리에서 또 세종시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네. 제가 여기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 또 인연이 돼서 이제까지 참 어떻게 보면 참 진기한 인연이라 생각을 하고요. 네. 하여튼 뭐 진짜 사랑값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예. 진짜 모든 다른 사람들까지 사랑값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치 환경을 만들어내는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정치에서 부족한 거 정치인이 국민을 감동을 못 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뭐 말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와요. 끊임없이 뉴스가 되고 그러는데 어느 정치인의 어떤 말도 국민을 울컥 만들지 못해요. 마음에 여운을 주지도 못하고 울림을 주지도 못하고 공감을 이끌어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원래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진짜 공해야. 근데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이준배가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뭔가 한다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정치에 딱 필요한 사람이지. 네, 그렇다고 봅니다. 예, 아마 잘할 거로 보여지고요. 예. 뭐 저는 정치라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이런 거다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바르게 다스린다는 뜻인데 바르게 다스리면 됩니다. 그거를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죠. 자기 임의적인 판단이 돼서는 안 되고요. 공적에서 모든 사람들의 이로운 일이라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바르게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지만 짧게 한두 가지는 제가 우리 고등어 TV 시청자들께 조금 전해드려야 될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에서 경제부시장을 지내고 그만뒀어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 세종시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쪽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예, 국민의힘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 출마를 할 건데 그러면 저 세종시가 저기 험지거든요. 험지. 작년에 최민호는 정말 기적적으로 당선이 됐어요. 정말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그 전까지 선거 과정을 쭉 보면 세종시는 우리 자유우파 교수는 정말 사지, 죽는 곳,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곳, 뭐 이런 곳이에요. 거기를 선택을 했어요. 저희 시장님도 그 길을 가셨고요. 또 제자인 제가 그 길을 마다하면 그거는 스승님의 제자가 아니니 네. 저 또한 스승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아니 다 좋은데 최민호도 2번인가 3번인가 죽었는데 자기만 그러면 되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좋은 시정,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네. 옳은 게 좋은 거라는 것을 실천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네. 시장을 당선을 시켰다면 그 시장이 제대로 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네. 정치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환경이 그리 좋지 않고 넉넉지 않은 데서 시정을 펼치시는 또 스승님, 또 시장님을 뵈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작은아마 또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네. 또 그걸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깊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제 친구 최민호 때문에라도 몇 번 좀 자주 세종시를 다녔는데요. 그 세종시라는 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갈 때마다 좀 정이 들고 좋아져요. 근데 솔직히 처음 갈 때는 막 황량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다니면서 업돈 정도 생기고 그러면서 조금 더 안내까지를 이제 좀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일부러 우리 이준배와 조치원 쪽에 투어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세종시를 다시 보게 됐는데 거기 진짜 백지예요, 백지. 그냥 지금부터 그림 그려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쨌든 뭐 행복도시라고 불리건 아니면 제2의 뭐 행정수도라고 불리건 거기에 대부분의 중앙정부 부처들이 내려오고 국회 분원이 내려오고 대통령실의 제2 대통령실이 내려오고 막 이렇게 계획이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세종시의 미래는 진짜 제대로 잘 짜서 일관성 있게 쭉 밀고 가야 된다. 정말 명품 도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에서 경제부시장을 지내고 바로 내년 총선도 세종시에서 승부를 걸겠다고 하는 것은 세종시에 대한 우리 이준배 저자의 나름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서 이준배의 세종시 비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한 도시, 특히나 대한민국의 미래의 수도 역할을 해야 될 도시를 만드는데 개인의 생각이 과연 거기에 미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출사를 하는 의미에서 우리 세종 시민들께 굳이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다 아시다시피 세종은 국가 경쟁력 강화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비전을 갖고 태어난 도시입니다.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두 분이 한 분은 행정수도로 한 분은 경제수도로 만들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두 분 다 하신 주장이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수도로 하면 수도 스스로가 자족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자니 경제를 갖춰야 되고 또 그러기 전에 수도권 분산이라고 하는 행정이 움직여야지만이 가능한 그래서 행정수도를 또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도 굉장히 같은 두 분의 생각은 통찰력 있는 생각이었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동시대에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는 원한사수가 되고 하나는 포기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원한을 사수해서 행정수도 즉 47개 행정기관 그리고 16개 국책연구원 등 수도권에 있던 다양한 국가 경쟁력을 이끄는 모든 기관들이 세종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조만간에 국회의사당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까지 내려오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이 되는 건 이제는 2030년 시간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이면 분명합니다.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했던 경제수도 세종이 아마도 다음에 정치를 해야 될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꿈꿔야 되고 그걸 현실화해서 우리 세종 시민들께 그 뜻을 현실화함으로써 이로써 세종을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 수도라 명명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 발전과 국토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완성하는 그날이 그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작은아마 미랄이 되고 시장님과 함께 그 길을 가도록 제가 반드시 내년 총선에는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그 열쇠로 그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지방 발전에 실질적인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대통령이 장관과 함께하는 걸 국무회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별도로 제2 국무회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17개 시도광역단체장들과 지방시대위원회 그리고 여기에 장차관들을 거의 대부분 다 배석을 시켜요. 그래서 그걸 제2 국무회의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역으로 다니면서 이 국무회의, 제2 국무회의를 5번째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방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종이 시작된 지는 한 20-30년 됐고 우여곡절을 많이 거쳤지만 앞으로 한 3년이 진짜 결정적인 전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력한 지방 발전의 의지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정말 얼마 만에 그 세종시장을 국민의힘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지역 가불 지역에 국회의원까지 집권 여당에서 배출이 된다면 정말 대통령과 광역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힘을 모아서 그동안 축적됐던 이런 힘을 한꺼번에 폭발시키듯이 세종시를 일대 도약시킬 수 있거든요. 그 점에서도 내년 총선은 이준배한테 개인적으로 중요해 이런 차원을 넘어서 세종시의 30년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그런 선거가 되고 그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정말
세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갈림길에 서게 될 거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이준배 작가가 쭉 말씀하신 세종의 비전에 대해서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점을 저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 이준배 작가의 마무리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책 속에 많은 걸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박사님하고 함께 했던 얘기 외에도 우리가 가야 될 길, 또 제가 해야 될 일들, 제가 그동안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잘 담았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저한테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최세령, 또 세종중앙위 또 연합회장님과 그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경제사롱 세미다 회장님, 우리 이채원 회장님, 그리고 윤남주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친구들도 저 뒤에 와 있는데 친구들 너무 고맙습니다. 또 우리 신진호 회장님, 공선현 사무국장님, 박종원 우리 회장, 김민혜 제 좋은 친구, 특히 우리 가족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